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KBS가 주최한 대선 후보 오자토론회 있었죠. 이른바 스탠딩 토론회, 말이 좀 많았습니다. 한자리에 계속 서 있는데 이게 미국식 스탠딩 토론회도 아니냐, 아니다, 이런 얘기 또 아주 재밌었는데 그 주요 장면을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네, 주적은 적입니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국민이 이깁니다. 지금 1번과 2번 중에서 자 선택을 해주시죠. 3번은 없습니까? 저는 3번 누르고 싶은데. 28초 남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합시다.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네, 저희가 후보별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좀 꼽아봤는데요. 어떻게 각각 보셨습니까? 자, 어제 이 토론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단어 바로 주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까지 파장이 큰데요. 자, 어제 토론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 주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화제에 오르는지 직접 보시죠. 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문희모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그래서 정부...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네, 주적. 이 메인 에너미, 영어로는 그런 뜻인데 이게 지금 또 시끄러운 어제 또 핵심적 쟁점이 됐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대변인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보시면 유승민 후보가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있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외교적, 공개적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가 주적을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어제 문 후보의 입장과 괴를 같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사실은 팩트는 맞아요. 국방백서에 이제 최근에는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럼 유승민 후보가 틀린 거예요? 그 팩트는 그렇죠. 근데 아, 유승민 네. 후보의 질문은 그런 질문은 아니죠. 그런 질문은 아니다. 주적이란 단어가 국방백서에 있냐 없냐의 문제를 따지면 팩트 자체는 사실 없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적이라는 개념이 국방백서에 매년 이제 국방백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거기 들어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서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서 빠진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북한이 우리 적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박광원 지금 의원의 저런 발언은 문재인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발언이긴 하지만 유승민 후보의 질문 내용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 맞죠. 아니 우리가 지금 총불을 겨누고 대치 상태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겠지만 저런 표현이 사실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는 동족으로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상대라고 하는 그런 동포적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북한의 지도부는 적으로서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개념도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논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5 후보 중에서 현재 유세 현장이 연결되는 곳이 지금 춘천의 문재인 후보 현장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다른 후보들은 이동 중이거나 점심 식사 중인 상황인데요. 춘천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지금 엄지척. 네. 예, 저희 이제 1번이란 뜻이죠. 이 시각 현재 춘천 브라운상가 유세 현장 모습인데, 네, 다른 후보들도 지금 보면 막 이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등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예, 현장에서 아직 연설은 하지 않고요. 악수를 계속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네.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요, 이 문제가 이제 국방백서에서 빠진 개념이긴 하지만 상당히 뜨거우니까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기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라고 기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과 주적은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는데 주적과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아니, 바꿨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요. 적이 네.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적이 누구냐. 그게 적과 주적의 차이인데 네, 과거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걸 지금은 그냥 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그러니까 국방백서도 국방당국도 그런 좀 그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한 건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이라고 보이고요. 어저께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이게 주적이냐 적이냐 그게 지금 이제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북한은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근데 아까 우리 최 교수가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형제 동포이면서 또 우리가 6.25 때 말이에요. 3년 이상 총칼 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던 엄연한 또 적이고 이게 이제 상황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상황의 이중성으로 답을 했으면은 정확한 답이에요. 네네. 정확한 답인데 자꾸만 피해가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데 이런 거는요 여기다가 전략적 모호성이 가지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예. 그거 한 말씀. 국방 먼저 김박 변호사 말씀 네. 듣고 국방 백서는 이제 94년도부터 발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짝수해 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94, 96, 98 이렇게 네네. 발간이 됐는데 이제 주저의 개념이요. 사실은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수 측 정당에서는 그 주적과 관련된 개념에서 당연히 주적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햇볕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적 개념을 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남북한이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서 2002년도에는 아예 발간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또 그러면서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2004년부터 2008년도에 주적 표현이라는 사항이 없어지고 단지 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저 얘기를 한 이유는 결국 지금 유승민 후보는 보수 후보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가 계속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 6차 핵실험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수의 우클릭을 하면서 안보에 관해서 전혀 문제 없음을 보여줬는데 네네. 그 부분을 유승민 후보가 건드리면서 주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적 적이라는 걸 떠나서 일단 적은 맞다 그런 대답이 나왔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회피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온 거죠. 네. 근데 진짜 국방부조차도 헷갈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건데요. 네. 지금 어제도 주적 사드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건 그 자체보다도 하나의 그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과 안보관, 네, 북한관을 어떻게 통치권자가 보느냐, 말하자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보느냐의 그러한 논쟁의 핵심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상징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대통령은 또한 군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은 맞다. 적은 맞고 주적이다. 그 적이든 주적이든 그건 북한 정권이나 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북한 전체 무슨 북한 동포자 자체를 우리가 적이라든가 무슨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네, 정권과 군이기 때문에 그건 주적은 맞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 헌법에는 또 평화통일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적은 맞대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주적이니 적이니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히 전명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대로 드러내놓고 그걸 뭐 국가 원수가 구태여 주적이니 적이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정상회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막후 교섭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명확하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또 국방장관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의 그런 답변이 적절하게 또 적확하게 답변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 후보도 분명히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유승민 후보가 아니 그 대통령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아직 후보인데 그런 논란이 앞서 들으신 대로 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인터넷 실질 검색어 실검에서도 이제 뜨거운 상위권으로 올라오자 여러 명사들이 또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유승민 후보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첫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자평했습니다. 국민의 안목 국민 정확하다. 네.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정답은 나다. 이렇게 이제 약간 자화자찬적 느낌이 있고요. 자, 소설가 공지영 씨는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네요. 심상정은 주적을 문재인으로 삼은 듯하고 심이든 문이든 국민이 원하는 것, 구시대 응징과 새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또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 이렇게 평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성공적인 공세였고 문재인 후보 역시 적절하게 방어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주적 논란, 적이 과연 뭐냐 이런 데 대한 어제 평론의 얘기를 좀 끝내고요.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후보가 있을 때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 대목 보시겠습니다.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아니, 2003년 여름에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건 그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앞장을 서라 이래 요청한 일 없습니까? 글쎄요, 무슨 기무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 후보는 전혀 관여한 일 없습니까? 왜 관여 안 했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상황 알고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 기사 2012년에 신동아에 났던 기사입니다. 바로 12월호에 났는데 이정훈 기자, 지금 저희 탑10에도 패널로 나오는 안보 전문 기자인데요. 본인이 쓴 기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 수석과 같이 있었다. 만찬장을 나서자 문 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매주십시오. 잘못 썼네요. 밖으로 맵니다. 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이 기무사령관 송영근 사령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서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의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라고 이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저는 이 사실은 그러니까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네. 이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 조사가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신동아에서 인터뷰를 해서 쓴 거기 때문에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일 수 있고 본인의 이제 느낌을 얘기한 거니까 그건 조사가 필요한다고 보고 다만 어제 이제 대화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혹시나 문재인 후보가 이걸 기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용 자체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대화가 서로 뭔가 좀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서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 개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들 복자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표현을 해서 좀 애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다. 다만 요 두 가지 신동아의 보도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 더 보태면은 이 확인은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제가 확인을 아까 했어. 좀 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맞는 그러니까 팩트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네. 송영건 당시 기무사령관을 만났느냐 안 네. 만났느냐 총대를 매라고 얘기를 했느냐 말하자면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했 이 팩트 부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언론에 저렇게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물었으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든지 안 만났다든지 또 아니면 그런 그 총대 매라고 만났지만, 네. 매라고 한 적은 없다든지 이렇게 네네. 확실히 해주셔야 하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의 그런 그 답변 태도는 좀 아웃복서로서의 역할을 좀 아웃복서 같은 권투로 말하면은 네. 말하자면 직답을 피해서 자꾸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그런 답을 하다 보니까 좀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전략적으로 이렇게 모호한 부자 몸조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좀 준 거다 그렇게 그런데 두 가지 보여졌습니다. 측면에서 저거는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신동아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2012년도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인터뷰 내용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난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으면 굉장히 좀 정확한 대답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 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스텝이 좀 꼬였다. 그래서 마치 중간에 대답은 마치 만난 것이고 마치 국법법 폐지를 갖다가 종용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열린 우리당 때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지를 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폐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측에서는 보안법 폐지에 관한 어떠한 문재인 후보가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네. 심상조 후보 측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 같아요. 그래서 네. 서로 반대되는 대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열린우리당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 나의 철학은 뭐냐? 폐지를 하자는 거냐?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 찬양 고문할지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폐지를 하냐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을 해줬으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가 갔을 판인데 그 부분도 약간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대답해서 시원하게 좀 답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뭐 공격을 했지만 이 부분이 뭐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준비 안 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명확한 입장이 좀 나와야 되는 대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토론회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자 어제 이 문재인 후보 한 명을 두고 이제 4명이 이 맹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요. 자 적극적으로 방어를 나서고 또 안철수 후보는 계속 쫓아가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화면으로 구성해봤는데 한번 보시죠.